시간표를 어떻게 짜야 되고 공부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공통되는 답변을 좀 드릴게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알겠죠? 자, 일단 버려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이때 많이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다음 텀에 그 스케줄 짜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2&2를 듣고 막 문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표를 꽉꽉 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래요? 어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냐면 내가 수업만 들으면 실력이 올라가겠지 뭐 많이 듣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 생각하시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간표를 한번 보시고 시간표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복습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표는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몇 개는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정말 들어야 되는데 버리기가 그러면은 인강으로 돌리시는 게 좋아요. 인강은 내가 시간을 조금 효율성 있게 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수업을 다 실강으로 해서 꽉꽉 채워버리면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전 강의, 오후 강의를 다 들으면은 지치잖아요. 지치기 때문에 뒤에 뭔가 복습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말에 미뤄가지고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공부는 오늘 수업했으면은 바로바로 복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미뤄지는 순간 복습 시간이 몇 배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텀에도 이제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교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요? 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불러서 시간표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렇습니다. 시간표가 꽉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시간표 효율적으로 좀 잘 짜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계획 잡으실 때 시간이 아니라 내용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계획표를 딱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순공 시간을 뭐 20시간으로 한다. 오늘은 10시간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뭔가 뿌듯하기는 하죠. 왜냐면 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10시간 채웠어. 그럼 뭔가 내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공부는 내가 1시간을 하더라도 뭔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형식으로 쓸 수 없는 삼형식 동사들이라고 해서 6가지를 외웠잖아요. 그럼 외우고 이제 내가 말할 수 있으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지. 몇 시간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실력을 높여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냐면 계속 버티게 합니다. 집중 안 하고 공부는 안 되는데 그냥 계속 앉아서 버텨요. 왜냐면 10시간을 채워야 되거든. 왜냐면 10시간 안 채우면 좌절 오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10시간 이렇게 목표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면 시간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시간 데이터가 뭐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충 뭐 수업 듣고 안 듣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수요일이면은 내가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있으니까 시간을 틈틈이 쪼갰을 때 한 3시간 정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자, 그다음에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밖에 없으 오전 시간에 실강을 들으니까 나머지 시간에 뭐 한 5시간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게 데이터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데이터가 들어 있으려면은 당연히 뭐냐면 학원에 오는 시간, 예? 그 다음에 집에 가는 시간 고정돼 있어야 되고 자는 시간, 그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 이게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데이터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월요일이니까 몇 시간, 화요일이니까 몇 시간 이게 그려져 있어야 돼요. 평일 데이터가. 그러면 그려져 있으면 이제 그 시간을 가지고 비율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오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있어? 그러면 과목 공부하셔야 되는 게 보통 5과목 뭐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은 주요 과목들이 있잖아요. 주요 과목들이 있는데 영어는 솔직히 말해서 영어가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얘는 하루 누락시켜 버리면은 감각이 와르륵 무너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는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복습을 1시간이면 1시간 뭔가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간표를 짜잖아요. 짜면은 뭐 예를 들면 월요일이 있고 뭐 화요일이 있으면은 비율로 넣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영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뭐 월요일에는 3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고 얘가 뭐 6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시간에서 비율로 넣는 건데 영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전체 중에 뭐다? 50%는 무조건 영어 공부해야지. 이게 먼저 짜져 있어야 돼요. 짜져 있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영어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알겠죠? 가는 게 좋고요. 그래 주요 과목이 있으면은 오늘은 이렇게 넣고요. 내일은 뭐 이렇게 넣는 겁니다. 주요 과목을. 주요 과목을 하루에 2개씩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고 그래 선택 과목을 여기에 하나씩 끼워 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과목 정도를 그 비율에 맞춰서 내가 돌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제일 비효율적인 게 오늘 영어 10시간, 내일 한국사 10시간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간 데이터를 먼저 정하시고 비율로 이 과목들을 할당시키는 게 좋습니다. 선택 과목 나중에 폭발적으로 해야지. 뭐든 공부는 폭발적으로 한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럴 때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이해돼요? 그럼 비율로 그렇게 짜시고 모든 과목들을 이 텀으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이 주말인데 주말에 쉬기는 좀 쉬워야 되죠. 근데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예? 주말에도 당연히 내가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자는 시간 고정돼 있어야 되고요.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주말에 쉰다는 거는 내가 이제 평일에 뭔가 내가 계획 세웠던 것들이 부드럽게 흘러갔을 때 주말에 쉬는 게 필요한데 그게 막 다 깨졌는데 주말에 쉬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쉴 수는 있지만 계속 합격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쉬시면서 이제 총괄적인 복습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한 시간을 잡으세요. 내가 주말 토요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할 수 있겠다, 몇 시간 공부할 수 있겠구나. 그것도 데이터로 뽑아내가지고 총괄적인 복습 시간을 비율제로 할당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가야 돼요. 상담을 하면 그래요. 주말 시간 되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알바 한단 말이야. 알바 왜 해요 그러면? 일단은 뭐 돈이 좀 부족하고 공부하는데 두 번째는 좀 약간 리프레시가 된대요.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알바를 하면 너 다른 사람도 만나고 뭔가 일을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빨리 그만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생존에 필요한 돈이 없으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뭐 눈치 보여서 한다? 눈치 더 보라 그랬어요. 예? 뭐 100만 원이 들면은 100만 원 달라 그래 각서서 나중에 갚을게 하고 안 갚으면 돼요. 예? 어쨌든 간에 빌려가지고 그 시간을 줄여야 돼요. 예? 그래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일을 하면은 피곤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이때 총괄적인 복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알바랑 바꾼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접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예? 무조건 맞는 건 아니겠지만 권장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이래요. 주말에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 만나야 돼요. 여자친구 만나야 돼요. 그래요? 얼마 됐어요? 사귄 지 그러니까 만 6개월 됐대. 한참 좋을 때잖아요. 그럼 만나야 되잖아. 만나지 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만나서 도서관 가라 그래요? 대신에 어 이제 도서관 가가지고 9시부터 남자친구는 시험을 안 치지만 책 읽으라 그래. 그럼 쥐한테 도움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오전 동안에 딱 3시간만 같이 공부하자. 넌 책 읽든지 뭐 하든지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공부하고 오후 시간을 자유롭게 놀라 그래요. 그런 식의 어떤 원칙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무조건 쉬는 시간으로 보내버리면은 너무 쉬어버리면 또 이게 월요일까지 연결되기가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부터 막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일요일 저녁에 개회 콘서트 끝나는 음악 소리 나오면은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걱정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봐요. 모든 수업은 실강이 무조건 좋아요. 예? 왜냐면 오셔가지고 잔소리도 듣고, 그 현장감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고 이런 것들 느끼면서 공부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프리패스 굉장히 좋은 제도긴 하지만 그게 또 이제 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프리패스 끊어가지고 막 2년, 3년 독서실 밖에 공부하다가 실패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예? 그게 왜 실패하냐면 혼자 공부하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그분들은 대체로 뭐냐면 물론 모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인강만 들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있는데 비율은 좀 낮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뭐냐면 내가 뭐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목적은 뭐가 돼버리냐면 합격이 목적인데 그러려면 실력 높이는 게 목적인데 완강하는 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주구장창 계속 이제 동영상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완강했어? 그럼 내가 뭔가 나아졌다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상담하잖아요. 그럼 이런 소리예요. 자, 어떤 수업을 몇 회로 돌려들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요? 그러면 근본부터 뒤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바로 잡아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수업인 실강이 무조건 좋아요. 실강을 대체할 수 있는 강의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실강이 약간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긴 하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여러 과목들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영어를 5시간 하고 뭘 5시간 하고 하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구역 하는 거지만 근데 인강은 또 장단점이 있죠. 혼자 듣게 되면 당연히 집중 안 합니다. 이거 집중 안 하고 이제 다 끝나고 나서 뭔가 인강 들은 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들을 때 이해되거든요. 항상 모든 공부는 수업 다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대신에 장점은 내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약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론 강의 끝나잖아요. 그럼 2엔트 넘어가셔도
인강으로라도 이론을 한번 더 들으셔야 돼요. 듣는데 이걸 하루 잡아서 월요일에 인강 5시간 된다? 그렇게 하지 마요. 인강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고정시켜 가지고 분배를 시켜야 돼요. 그게 인강의 장점인데 실강 듣는 것처럼 5시간 한꺼번에 듣는 거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시간표 짜실 때 뭐 실강도 있고 인강도 있겠죠. 있는데 인강 들으실 때는 분배를 시키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듣잖아요. 하루에 5시간 이론 나갔어요. 그럼 그 강의가 쪼개보면 한 4시간 정도 될 건데, 그럼 하루에 한 강씩, 하루에 한 강 듣고 복습하고, 또 다음날에 듣고 복습하고 전체 복습. 그게 돼야 돼요. 모든 과목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강 듣는 시간 막 들쑥날쑥하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영어를 1시간 들을 건데, 그냥 생각날 때 들어야 되지. 이러면 안 되고, 이것도 고정시켜야 돼요. 내가 제일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인강을 들어오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게. 예? 그럼 인강은 가급적이면 짜투리 시간 좀 활용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학원에 딱 왔을 때 1시간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제 9시까지 학원 온다면은 그걸 8시까지 오는 걸로 바꾸세요. 그리고 거기 인강을 하나 집어넣으세요. 예? 그렇게 하든지 집에 가는 시간이 내가 8시까지 8시에 집에 가면은 8시부터 9시까지 해서 9시에 이제 가시고 그때 인강을 집어넣든지 아니 8시에 가긴 가는데 집에 도착한 게 만약에 한 9시다. 그럼 그때 이제 들쑥날쑥 하지 마시고 내가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인강 한 개 들어야지. 이렇게 고정시켜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죽은 시간을 살려서 듣는 게 좋은 거지. 한참 집중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식사하시고 막 졸다가 한 3시쯤 되면 이제 좀 살아나잖아. 그때 막 인강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시간표를 좀 짜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표 하나 잘못 짠다든지 했을 때 이게 다 뒤틀려 버리면 공부가 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계속 힘들어집니다. 본인한테 최적의 어떤 시간표를 만드시고 대신에 열심히나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시간표만 너무 빡빡하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월요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인데 3시간만큼의 분량을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예? 좀 한 넉넉하게 한 2시간 반 정도 했을 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되는 걸 적어놓고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이거 머릿속에 하지 마시고 지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취감도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시간 할 거를 한 2시간 반 짜가지고 했는데 그날따라 2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쉬세요. 그때 쉬는 거예요. 괜히 또 이제 빨리 끝냈는데 그 1시간 동안에 뭔가 다른 걸 해야지. 그러면 지쳐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스케줄을 좀 짜셔야 됩니다. 대충 아셨나요? 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나중에 물으세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 잘 짜셔가지고 개강이 지금 한 주 뒤잖아요. 뒤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에 부족한 것들도 채우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그 다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중간하게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중간에 뭐 이제 편입으로 들어왔는데 뭐 대충 듣다가 들어야지 이러면 처음에 또 시작할 때 또 대충 듣게 돼요. 그래서 한 주를 듣더라도 열심히 듣고 복습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렇게 가셔야지 밸런스가 계속해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에요. 지금 멘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막 울면서 연락 오기도 하고요. 교수님 멘탈 나갔다 그러고 막 난리거든요. 지금부터 계속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1월 한 중순까지 계속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월 중순 지나서 이제 시험 칠 때 한 달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 쑥 스쳐도 싸움 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잘 극복하셔야지 내성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걸 안 해보면 그때 가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 극복 못해요. 알겠죠?